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최종 변론입니다. 이제 80일간의 이 변론이 다 끝나고 이제 오늘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최종 변론이 있게 되는데요.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80일 전에 국회가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충분히 채워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이후로 헌법재판소는 매주 2번, 최근에 와서는 3번까지 변론을 열었고 주요한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한철 헌재 소장께서 아주 소신껏 원활한 재판 진행을 한 결과고, 또 여러 재판관들이, 특히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애를 많이 썼다고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에 대통령 측의 방어를 위한 대리인들이 추가로 선임이 되면서, 특히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정기승 전 대법관, 또 이동읍 전 헌법재판관 등등이 결합을 하면서 노골적인 탄핵 심판의 연기는 물론이고 탄핵 법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도를 넘는 모독행위, 모멸행위가 자행이 됐고, 그것은 탄핵을 절대 염원하는 국민 80%의 그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석 달 이상의 우리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변론 종결이 이르는 점에서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지금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이 최종 변론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대통령 측 대리인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끌어보려고, 그리고 지난주 보셨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막말 변론, 필리버스터 변론 뭐 이런 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해 공작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미 뭐 속을 다 보였습니다.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본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께서 직접 이곳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본인의 말씀만 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신문이라든지 또는 국회 측 대리인들의 신문을 뭉개는, 전혀 뭐 외면하는, 그게 나홀로 일방식의 어떤 선동적인, 극소수의 자기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에 가까운 말씀을 하는 것을 제일 염려를 했는데, 그건 역시 헌법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을 피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제가 강력한, 대통령 측에 제일 강력한 카드로 생각했던 대통령 자신 본인 출석 카드가 무산된 이상은 오늘 아무리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뭐 막말을 하고 뭔 얘기를 하더라도 헌재의 도도한 탄핵 결정에 대한 물결은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도도한 물결을 막지 못하고 오늘 최종 변론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다면 남아있는 것은 최종 선고입니다. 선고 언제쯤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천신만고 끝에 원래 2월 24일 날 예정되었던 변론 종결이 대통령 측의 일종의 지연 전략의 일부를 수용한 결과 오늘로 27일로 변론 종결일이 이제 미뤄졌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최소한 3월 평일을 걸쳐서 3월 10일, 3월 13일 선고를 예정하였다. 저는 3월 13일 이정미 대행의 임기 만료일인 그날 선고와 퇴임식이 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그 예측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박범계 의원님의 예측은 3월 13일 퇴임식과 같이 있게 된다, 이정미 대행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결과는 인용 쪽으로 예상을 좀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많은 변론과 증인신문,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의 증거 채택을 통해서 대통령, 그러니까 헌재가 정리했던 5가지 탄핵 사유,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하고도 흘러넘치는 전부 다에 대한 5가지 탄핵 사유
그 영역에 대한 입증이 뭐 정상적인 어떤 상식과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증거가 다 갖춰져 있고 그 증거에 기초한 사실관계에 의해 본다면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에 저는 탄핵 인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의 이 특별한 큰 이견이 없을 수도 있다. 평의를 물론 열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관 거의 전부의 탄핵 인용 의견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오늘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 쪽에서는 8인 체제의 잘못된 점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죠. 이름이 헷갈려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고요.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의 그 헌법 소원 사건 중에 이제 구인의 재판관들이 다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아마 8인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8인 재판관 상태에서 이것은 헌법재판관 전부가 다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그것이 장기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충분히 9명의 재판관으로 채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사안은 지금 지난번 박한철 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에 8인 체제가 장기화된 것이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8분의 재판관들이 이 사건 심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해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7인의 정족수를 충분히 구성합니다. 그리고 8분이 모두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를 직접 했던 직접주의, 변론주의의 재판관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8인의 재판관들에 의한 탄핵 결정은 전혀 법리상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재심을 주장하는데 헌재 재판에는 재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헌법 위반과 관련된 종국 판단, 최종적인 판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박범계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했습니다. 참 제가 국회에서 의원님하고 말씀 나눌 때 이런 좀 우려도 좀 해봤지만 이게 사실로 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눈앞이 캄캄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황교안 권한대행 이대로 두면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법 조항은 제가 기초를 했는데요. 그 조항상의 수사기간 연장 조항은 사망에 있는데요. 14조 사망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망의 주어는 특검이 주어지 대통령이 주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검은 수사 미증과 공소 결정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연장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검이 두 가지 사안에 해당한다고 해서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조문의 형태와 문장의 배열이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 영역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 없애놓은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엄연히 이 특검에 의해서 미진한 수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수사가 개시돼 가지고 증거가 상당 부분 갖춰진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보름 내지 20일 정도만 수사 기간이 확보되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병우 부분이 그렇고요. SK 롯데와 같은 자녀 재벌 기업들이 그렇고 세월호 7시간이 그렇고 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어떤 공동계좌 경제적 어떤 동일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오늘 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재벌기업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처음부터 잘했더라면 특검으로 올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진한 수사를 검찰로 넘기겠다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특히 개탄에 맞지 않는 것이 연장 불승인을 하면서 달았던 특검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탄핵과 특검 수사는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같이 온 겁니다. 국민의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저는 자유당이 얘기하는 논리와 같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황교안 대행의 오늘의 특검 불승인, 연장 불승인은 직무유기에 가깝기 때문에 얼마 이제 탄핵 사유가 되고 지금 야 3당 특히 이 더불어민주당과 어디입니까? 국민의당이 얼마든지 3분의 1이면 뭐 우리 당 민주당의 힘으로도 탄핵 발의를 할 수 있고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 오늘은 3월 2일 날 돌아오는 국회에서 보고를 하고 임시회를 그로부터 24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잡아서 과반수면 통과되기 때문에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총의만 합쳐지면 황교안 대행의 탄핵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탄핵으로 간다. 저희가 그렇게 봐도 되겠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당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당 입장이 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러면은 지금 저희 방송 보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박범계 의원님 여러 번 만나봤지만 오늘처럼 분노하시고 정말 이 상황을 이렇게 위급하게 위중하게 보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와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위 그리고 특검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이 있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제도고 기구였습니다. 따라서 탄핵은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수사가 중단된다면 그것은 한쪽 지탱되는 그 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이 모든 것은 국민의 1,300만 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엄동설안에 촛불을 켰고 규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국민의 힘을 믿고 저희 국회도 야당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잠깐 여쭤볼게요. 그 권한대행에 대한 총리에 대한 탄핵은 하더라도 지금 이제 특검 수사 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특검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일로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박영수 특검법은 공소 유지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검이 해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 3월 중에 수사 기간을 새로 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발의해서 역시 나머지 남는 문제는 그 전까지 황교안 대행이 내일이라도 뭐 번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 직권상정밖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법사위가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